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잔인한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1950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고 하죠.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던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오직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여동생의 손을 놓쳤고, 누군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꽁꽁 언 밧줄을 기어올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인류의 바로 흥남 철수작전과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3일간의 기적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계신다면 잠시 그 온기를 감사히 여기며 그날의 거친 파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계를 1950년 11월로 돌려봅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보낼 수 있겠구나. 병사들은 들떴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첩첩산 중인 개마고원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12만 명이 유령처럼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소위인의 전술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피리소, 꽹과리 소리와 함께 새까맣게 몰려드는 중공군. 미 해병대 1사단은 전멸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12월 전군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후퇴하라. 흥남으로 집결하라. 문제는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가려는 북한 주민들이 군부대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몇백 명이었던 피난민이 함흥을 지나고 흥남에 다다르자 무려 10만 명, 아니 2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눈밭 위를 걷는 행렬을요. 소달구지에 이불 보따리를 싣고 늙은 노무를 업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신발이 없어 헝겊을 칭칭 감은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대로 눈에 파묻혀 얼음 덩어리가 되는 지옥 같은 행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희망 흥남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의 흥남 부두. 그곳은 거대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자신들의 병력과 장비를 싣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배는 한정되어 있고 실어야 할 탱크와 트럭, 탄약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피난민들은 부두 입구 철조망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미군님, 우리 좀 태워주이소. 여기 남으면 다 죽습니다. 애가 있습니다. 제발 애라도 좀 태워주세요. 하지만 미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민간인은 태울 수 없다. 군사작전이 우선이다. 스파이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차가운 겨울바다 바람이 몰아치는 부두에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중공군의 대포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늘은 불타는 것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적들을 들이닥칠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인 의사이자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이었던 20대 청년 의사 현봉학, 그리고 미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입니다. 현봉학 박사는 알몬드 장군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눈은 퀭했으며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유를 찾겠다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어찌 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버려두고 가십니까? 알몬드 장군은 난처했습니다. 닥터 현, 내 임무는 내 부하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이오. 민간인을 태우면 배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리고 저 많은 사람을 어디에 태운단 말이오? 현봉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몬드 장군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신들러라고 불렀죠. 그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옆에 있던 김백일 장군 국군 1군단장의 국군은 걸어서 갈 테니 배를 내어주시오라는 결단까지 더해져 마침내 알몬드 장군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좋소. 남는 공간이 있다면 태우도록 합시다. 하지만 남는 공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배가 만선이었습니다. 그때 부두의 마지막 남은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오 SS 메리디스 빅터리였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7,600톤급 화물선입니다. 여객선이 아닙니다. 비행기 연료인 제트유와 각종 폭탄, 군용 트럭을 싣는 수송선이었죠. 정원은 선원 포함 딱 60명. 이미 배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 물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봉학 박사와 미군 장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장 레너드, 라르 레너드 러르를 만납니다.
라루 선장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부두에 새까맣게 모여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군 장교가 묻습니다. 선장, 피난민을 좀 태워야겠는데 가능하겠소? 공간이 없습니다. 라루 선장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배에 있는 무기를 전부 버리시오. 선원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비싼 장비들을요? 그렇다. 지금 당장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물자를 바다에 버려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사람을 채운다. 그것은 광기였고 동시에 성기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만 톤에 달하는 제트유 드럼통, 수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들이 흥남 앞바다에 풍덩 버려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는 군인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버린 것입니다. 화물칸이 비워지자 승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타십시오. 빨리빨리.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칸 바닥부터 차곡차곡 마치 짐짝처럼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혀 앉으세요. 아이는 어깨 위로 올리세요. 갑판의 통로, 심지어 엔진실 틈새까지 사람이 들어찼습니다. 정원 60명인 배에 무려 14,000명. 단일 선박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23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마침내 닷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배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어서 서서 가야 했습니다. 화장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에 서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배 안은 땀 냄새, 오물 냄새, 기름 냄새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였습니다. 흥남 부두는 중공군의 박격포 사거리 안에 있었고 바다에는 기레바다 지뢰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게다가 배 안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제트유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배라도 하나 피워문다면? 혹은 적의 총탄 한 발이라도 스친다면? 배 전체가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폭발해 14,000명이 수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배의 속도를 늦추고 지뢰밭을 피해 고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목말라. 배고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 틈새 그 좁고 더러운 화물칸 바닥에서 한 임산부가 산통을 시작한 겁니다. 아기가 나옵니다. 여기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몸을 비틀어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탯줄을 이빨로 끊었습니다. 으악 마이너스. 으악 마이너스. 힘찬 울음소리가 엔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선원들은 이 아이에게 김치 1호 김치 1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해 도중 아기가 또 태어납니다. 김치 2호 김치 3호. 그렇게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배 안에서 터져나온 새 생명의 울음소리.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차 입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아침, 크리스마스 당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라루 선장이 망원경을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14,000명이 탔는데 내릴 때는 14,005명이 되어 내린 기적의 항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검댕투성이었고 옷은 오물 범벅이었지만 그들은 살았다는 기쁨에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전쟁사에 유례없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배에서 내린 14,0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를 몬 선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 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도 바로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도 달라졌겠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가, 예술가,
우리네 이웃들이 그 배를 타고 내려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수도자가 된 선장 레너드 라루 전쟁이 끝나고 4년 뒤 라루 선장은 바다를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의 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마리너스라는 이름의 수사가 되어 평생을 침묵과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딱 한 번 그날의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쌍안경으로 비참한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배의 키를 잡은 것은 내가 아니었다. 하느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셨다. 그는 전쟁 영웅이라는 칭송도 마다하고 평생 그날 구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다 200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3. 헤어진 가족들 국제시장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 혹은 타는 과정에서 손을 놓친 가족들의 슬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며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라고 오열하던 그 장면.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우리 5060세대 부모님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푸드. 로 시작하는 노래 굿세어라 금순환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피로 쓴 역사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일러가 들어오는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귤을 까먹으며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은 70여 년 전,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무기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했던 그 결단,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준 우리 부모님들의 처절한 사투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춥고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메러디스 픽토리오의 좁은 화물칸,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태어난 김치 1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생명은 태어나고 희망은 싹틉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시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아픔 속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만만한 역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